안녕하세요. 주말이 또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큐레이션 5월 3주차 주간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식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요. 삼성전자나 한샘, 효성 등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을 하였다고 하고 한샘 같은 경우나 효성그룹의 이제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이런 데도 매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웹젠이나 미코, 성어전자, 한미반도체, 하나 이런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웹젠 같은 경우에는 뮤 등의 게임을 만든 게임 회사이고 미코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미코 바이오밴드와 코미코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또 들고 있기도 합니다. 성호전자는 콘덴서 및 전원 공급장치 제조업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필름 콘덴서를 포르쉐와 아우디 전기차에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시장이 매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자사주 소각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것이니까 한번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각까지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화요일 소식을 보시면요. 시장의 순환에 대한 표를 다뤘었는데요. 대가들이 주식시장의 순환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런 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저장해 두고 있다가 뭐 반복해서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시황이 바닥일 때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뭐 고점 근처에서 점진적으로 매도한다. 이런 내용이 초과 수익 바이블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음, 이 가운데에 있는 정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근래 들어서 더 많이 좀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군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신력과 용기 그런 것도 필요하고 뭐 등락을 견딜 줄 아는 인내심, 규율 이런 것도 필요하고 손실을 참아내는 내성과 시장 앞에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버피클럽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수요 소식을 보시면요. 3번에 현대차가 21조 규모로 2030년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143만 대까지 늘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12%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이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국내 전기차 생산량 확대, 전용 플랫폼 개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또 자동차 산업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카카오 그룹이 지금 상장된 회사들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요. 카카오 결사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2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시총이 25조가 날라갔다고 합니다. 보시면 기술 성장주들이 지금 금리 상승 구간이라서 힘든 구간인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또 금융업보다는 플랫폼으로 평가받으면서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근데 특이사항으로 카카오뱅크랑 그 카카오페이의 경우에 카카오페이가 공모가가 9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94,600원이에요. 그래서 상장했을 때 더블 18만 원으로 갔다가 거의 25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쭉 빠져서 거의 공모가 수준으로 와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가 3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39,950원이라서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봐가지고 그거와 비교해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해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의 예로 카카오뱅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인수인의 의견 이런 데 보시면 공모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 기간이 무엇이 있었고 어떤 뭐
일정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실사를 무슨 항목으로 쫙 했고, 그리고 비교할 대상 기업들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했는지 그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 대상군으로 이 음, 미국에 있는 로켓 컴퍼니와 그 다음에 브라질의 금융기술 회사인 페그세고로, 그 다음에 러시아 디지털은행의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그리고 스웨덴의 노르드넷 이렇게 네 군데를 비교회사로 정했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평가는 이제 PBR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PBR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적용 PBR 거래 배수를 7.3으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해서 산정된 가격이 주당 평가 가격이 48,058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할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18.8%에서 43% 정도로 할인을 해서 희망 공모가 밴드가 이렇게 쓰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최상단인 39,000원으로 됐던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카카오뱅크를 보시면 가격이 39,95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PBR이 3.44란 말이죠. 그럼 이 3.44가 사실 여기 위에 평가한 7.3까지 갈라 그러면 지금 거의 2배를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해봤을 때는 대충 주가가 한 85,000원까지는 가야 돼요. 만약에 저 가치평가한 게 적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 뒤에 최고가가 거의 94,000원을 넘었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85,000원 정도까지 넘었었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서는 지금 48,058원을 얘기했으니까 현재 주가가 39,000원에서 48,000원까지 가려고 하더라도 아직은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관심이 가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하는 게 적절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3번에 보시면 이제 서클 오브 컨피던스라고 해가지고 능력 범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최근에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뭐 이런 전쟁 관련주라던가 에너지, 사료 이런 업종이 좋았는데 저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크게 잘 알지도 못하고 매력을 느끼지도 못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이런 94년도에 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20개 슬롯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연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평생 투자 기회가 만약에 20번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고, 내가 진짜로 아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사실은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본인의 능력 범위 안에 머물면서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3번에 한 강의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김성일 작가님이 마법 연금 굴리기,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서 6월 달에 또 버핏클럽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뭐 투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또 관심을 없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금 상품과 IRP, ISA 이런 상품들의 장점을 다루고 또 이런 상품들을 운용할 때 자산 배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강의라서 들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은 친구들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공부하는 멤버가 곧 결혼 예정인데 여자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러 왔어가지고 이걸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시면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강의까지 들으면 더 좋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하나 썼던 게 이제 무적의 가위바위보로 투자하기라고 해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무조건 이기는 법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사진에 나오는 요런 가위바위보 한 번에 내는 이런 장난 쳤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내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에도 상승과 횡보와 하락이라는 이런 가위바위보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제일제당 투자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비트코인 투자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선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투자하는 정도의 투자금이 저한테는 없어져도 좀 속은 쓰리지만 제 삶에 전혀 지장 없는 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가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한다 그러면 그것마저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계속 모을 거고 삼성전자는 10% 수익이 나면 멈출 거고 비트코인은 아마도 안 팔고 계속 그냥 꾸준히 살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떨어져도 좋고 오르도 좋고 오르면 수익이 나서 좋고 떨어지면 어차피 계속 살 거니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예, 이런 자신만의 좀 꽃놀이패를 만들어서 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모임 일정은요. 이 퀀텀의 세계라는 책으로 모이는데요. 이게 양자 물리학을 다룬 책인데 무슨 투자를 하면서 양자 물리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암호통신 이런 분야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음, 양자 컴퓨터 분야의 이제 최고 권위자이신 이순칠 교수님께서 일반인들의 입문 교양 도서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관련지어서 투자할 만한 분야가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참가 신청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또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